저의 인생을 바꾼 그런 알리바바닷컴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무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요. 중국어도 잘 못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막연하게 내가 이 전공으로는 업을 살기가 싫다. 친구들은 다 뭐 취직 준비하고 대학원 준비하고 이럴 때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무역회사에서 한 3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중국 칭다오에서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공장을 처음에 이제 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다녔던 곳은 이제 패션 잡화를 유럽에 수출하는 회사였었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공장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칭다오에서 공장을 했었던 건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액세서리는 큰 돈이 필요 없는 게 이렇게 직원분들, 중국에서는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만 몇 분 있어도 도금도 외부에서 하고요. 캐스팅도 외부에서 뽑고 부자재도 다 외부에서 사오면은 안에서는 조리를 몇 년 수출하는 거 하다 보니까 도금도 막 직접 해보고 그래서 약간 액세서리에 좀 자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여성분들을 볼 때 맨 처음에 귀걸이를 봐요. 네, 맨 처음에 귀걸이를 보고 그 다음에 목걸이를 봅니다.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보고 제 속으로는 원가 계산을 해봐요. 원가 계산해서 저거 내가 만들면은 얼마 정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서리 무역회사를 제가 처음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제품은 이제 제가 무역회사 근무를 했었으니까 제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쇼룸이었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하겠는데 바이어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바이어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약간 이게 또 제 스타일에 맞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가 맞습니다. 이 아빠하고 아들이거든요. 부자 사기단입니다. 제가 둘 다 사기를 당했어요. 아빠하고 아들한테. 네, 아빠한테 18,000불 뜯겼고요. 네, 이 아들한테 26,000불 정도를 뜯겼습니다. 제가 이때 이후로 약간 머리에 뭐 두른 사람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싶은데 이걸 사줄 바이어를 찾아야 되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많이. 그런데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샘플만 좀 사고 나중에 주문하겠다라고 하고 막 주문 안 하고 보시면은 제가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하기 전에 바이어입니다. 제가 이제 알리바바닷컴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나서 지금 바이어 수입니다. 네. 제가 다니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 거의 3일 동안 다니지도 못했어요. 중국 지사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때 바이어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기간 동안으로 급속하게 늘었어요. 그 이후에 된 바이어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 알리바바가 이제 바이어들 입장에서도 편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알리바바닷컴 활용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수출하는 것도 도와줘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이런 기회도 생기고요. 네, 감사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요즘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공장 직거래, 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OEM 브랜드 제작 하는 바이어가 많아졌어요. 자기 브랜드를 찍으려고 하는 바이어가 많아진 거죠. 예를 들면 왜냐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몇만 명, 많게는 몇십만, 몇백 명의 팔로워나 구독자를 보호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자기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뷰티 인플루언서가 계속 대기업 신제품만 리뷰해 주다가 자기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지난달에 왔었던 캄보디아 바이어거든요. 네, 캄보디아 인플루언서입니다. 캄보디아 인플루언서가 자기 브랜드를 이제 런칭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장 화장품 저희가 이제 주로 화장품 OEM 이런 걸 하는데 화장품 제조 공장에 가서 이제 자기 제품 출시될 때 맞춰가지고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그냥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 지금 한국 왔고
한국 공장에서 지금 내 제품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어. 그러면서 그 나오는 걸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 그 인스타 라이브인가 그걸 켜놨는데 실시간으로 5천 명이 들어와서 막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방송하고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자기의 제품을 제조하고 싶은데 공장을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니까 알리바바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 할 때 OEM 키워드를 넣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OEM 제조 뭐 이런 거 자기 그 바이어 브랜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찍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2주 전에 왔었던 일본 바이어. 이 바이어가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쓸 그런 제품들 라인을 찾는 거예요. 자기 샵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샵들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라인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공장 데려가고 예, 공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제품 테스트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알리바닷컴에 이제 제가 등록돼 있는 그 제품을 갖다가 문의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 바이어는 캄보디아 바이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프라이빗 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품을 올려놓은 거를 구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제품을 이런 바디로션을 프라이빗 로고를 달아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바이어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그냥 OEM 제작 문의를 하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OEM 제작을 할 때 모든 것은 MOQ라는 게 있죠. 최소 주문 수량.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모든 공장에는 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MOQ보다 있잖아요. 원래 MOQ보다 낮게 제시를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보통 바이어가 처음에는 갑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돈을 지불을 하니까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모든 거에 이제 맞춰줘야 되는 을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 MOQ 제시만으로도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한 거 보시면 MOQ가 자, 저는 1000개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1000개. 네,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체가 3000에서 5000개를 말할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1000개를 저는 제시를 합니다. 모든 업체들이 3000개, 5000개를 말하는데 이 업체는 1000개라고 하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어가 뭐가 궁금할까요? 가격이 궁금하죠. 왜냐면은 딴 데보다 MOQ가 낮으니까 분명히 여기 업체는 가격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가격을 물어보게 됩니다. 네, 가격. 여기 how much? 그쵸? 네, 한 명당 가격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은 가격을 초반에 절대 오픈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가격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는 하수. 여러분들이 의사결정권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또 무역 같은 경우는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설령 여러분들이 혼자 1인 영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의사결정권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격을 관리하는 그 부서가 있으니까 그 지금 자료 줬잖아요. 성분이랑 이런 거 줬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 부서에다가 넘겨놓고 확인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도 벌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좀 더 이 바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이제 그 필요한 질문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어디서 생산한 적이 있느냐, 수입한 적이 있느냐, 생산을 했으면은 어디서 했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협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은 무조건 상대보다 정보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위를 점하고 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영문 명함을 꼭 하나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도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에 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신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함이라든지 카탈로그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보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이제 요런 말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을 해라. 특히 외국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시간대에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메시지가 언제 집중되어 있냐면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때 바이어들의 메시지가 제일 많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도. 그래서 그때 무조건 나는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이거 핸드폰에서 답변 줄 수 있거든요. 그때 꼭 일을 하시라고 하면은 또 제가 부담드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때가 왔어요. 바이어가 계속 가격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언제냐? 가격 나왔냐? 확인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도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도 공개를 하면 안 되고 바로 타겟 프라이스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타겟 프라이스를 알려달라. 가격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를 물어봅니다. 네. 이거는 약간 주가별로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바이어들은 정말로 싸게 하려고 아예 그냥 타겟을 일부러 낮게 말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바이어들은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타겟 프라이스를 말하는 바이어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단가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OEM 진행할 때 있잖아요. 타겟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맞춰주면 손해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조건을 걸고 맞춰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2 조건이 뭐냐면은 수량 한 달에 30만 개를 주문을 한다면 나는 $2로 맞춰주겠다. 저 30만 개는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제가 바이어한테 정보를 얻었었을 때 바이어가 그 전에 진행을 할 때 30만 개씩 달에 주문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이어가 나중에 가격을 깎으려고 일부러 수량을 많이 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수량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어가 말을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빌미로 해가지고 똑같이 제시를 하는 거죠. 30만 개를 주문하면 $2로 맞춰줄 수 있다. 근데 또 조건이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제조하냐. 제가 중간에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에서 제조를 하면은 우리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중국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까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협상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이 바이어한테 물어봤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 생산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이 바이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한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그 전에 중국에서 제작을 했었는데 너무 품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제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포인트를 얻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수량을 30만 개씩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바이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 타겟 $2 말하는 거 어느 정도 가능을 하고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2로 맞춰주겠다고 첫 번째 맨 처음에 저렇게 말을 한 거죠. 30만 개 중국에서 제작하면 $2 가능하다. 네. 지금 바이어한테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격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바이어가 처음에 MOQ가 1000개였는데 제가 5000개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가격은 나중에 올리는 겁니다. 이 바이어가 중간에 말을 한 거예요. 1000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1000개는 말도 안 하고 3000개를 할 때 $2.8라고 했습니다. 근데 5000개를 하면은 내가 $2.2에 맞춰주겠다. 2.2달러 맞춰줄 테니까 5,000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0개는 아예 물어보지도 못하게. 1,000개 하면 $3가 넘겠구나. 그래서 가격은 나중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돈을. 그렇죠? 네. 돈을 받아야지 이게 진짜 거래지. 아니면은 가짜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이어가 MSDS까지 다 보내줘요. 패키징, 도안까지 이제 이렇게 다 보내주게 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10%, 20%, 30%를 주려고 하겠죠. 예. 왜냐면 부담되니까. 저희를 못 믿잖아요. 바이어는 상금을 최대한 조금 걸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뭐냐면은 바이어한테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페이팔로 진행하고 대신에 100% 송금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강력한 바이오 에스크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한테는 좋은 거죠. 만약에 뭐 못 받거나 뭐 아니 문제가 생기면은 페이팔에다가 클레임을 걸면 되니까. 하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이게. 그렇지만 바이어들은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페이팔을 믿고 첫 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보이스를 페이팔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이어들이 이 페이팔의 수수료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페이팔은 바이어들 보내는 사람은 무료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페이팔 수수료를 바이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4.4% 정도입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페이팔로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페이팔에는 11,000불을 왜냐면 페이팔은 에스크로 기능이 되니까 11,000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어가 그것 때문에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제는 3결제는 무조건 저는 100%다 맞춰줬잖아요. 생색을 내는 거죠. 나 너희 타겟 프라이스도 맞춰줬고 수량도 맞춰줬고 케이스 용기부터 해가지고 납기일까지 다 이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100% 성금은 너가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속 중간에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보냈다고 이제 이거를 보내온 거죠. 이게 캄보디아 은행에서 송금을 했다고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5월 13일이죠. 저렇게 TT로 들어오면은 한국에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 통장 지금 보시면 회사 180cm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금액 보이시죠? 11,000불. 11,000불이 언제 입금되냐면 5월 15일 이틀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통장에 걸렸죠.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바이어가 자기 프라이빗 로고 하겠다고 저한테 물어본 그 날짜가 언제였었죠? 4월 16일이었습니다. 4월 16일 날 처음에 저 문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11,000불의 첫 거래 계약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B2B와 C2C가 다르다는 거. 알리바바 이런 사이트들, EC21, 글로벌 스위시닷컴 이게 B2B 사이트들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제품 등록하는 거, 판매하는 거, CS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 B2B 사이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마진이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마진이 적은 대신에 대량 판매. 저기는 한두 개씩 팔았는데 여기는 한 박스, 뭐 10박스, 혹은 뭐 50박스, 100박스, 아니면 컨테이너. 마진은 적지만 대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기는 계정 만드는 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분만 해도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해. 그리고 이거. 아까 여기 CS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쵸? 한국 소비자 막 요즘에 당일 배송이라고 해놓고 나서 다음날 안 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난리 치죠. 근데 여기는 이 구매자들도 B2B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통해요. 늦어지거나 뭐 할 때도 약간 이해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통하는 거. 근데 여기는 판매자 입장을 뭐 이해해주나요? 자기 누구 못 받은 것만 난리치지. 그리고 경쟁이 봅시다. 여기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타오바오, 국내 쿠팡, 스마트스토어 아까 말씀했잖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근데 여기 경쟁이 적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생산자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저기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비자. 소비자가 환불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요. 그리고 아마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계정 불락. 주도권이 소비자 또는 아마존한테 있어요. 쿠팡한테 있고. 근데 여기는 주도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 이 알리바바는 그냥 거래를 중개만 해줄 뿐이지 개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제 계정을 블락하더라도 제 바이어하고는 그대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죠. 알리바바에서 검색해서 구매하고 싶은 걸 똑같이 바이어가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다릅니다. 대량 구매이기 때문에 수량별 견적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100개 살 건데, 1000개 살 건데, 10,000개 살 건데 단가가 어떻게 되냐고 바이어들이 그냥 구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단가를 당연히 물을 거죠. 대량 구매니까.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견적서라는 걸 발송을 해야 돼. 이제 바이오한테 견적서. 이거 요구사항에다 변경도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견적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샘플을 먼저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먼저 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샘플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예요? 공장에 샘플 만들어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오케이 생산 해 라고 해서 성금을 이제 뭐 보내겠죠. 생산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다 만들어지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바이오가 직접 아까도 잖아 캄보디아 바이오는 직접 온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자기가 공장에서 직접 보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검수를 그렇게 한 다음에 잔금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적을 하고 대량이기 때문에 수신 신고도 필요하고 뭐 비행기로 보낼지 배로 보낼지 아니면 EMS, FedEx, DH로 보낼지 비용을 왜냐면 배보다 연금이 더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적이라는 걸 하고 이제 제품을 수정을 할 때 얘네들도 대량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입 통화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입 신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거 견적서라는 걸 보내줘야 돼요. 아마존이나 여러분들이 쿠팡, 네이버 스마트폰에 살 때 여러분들 단가 협정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쿠팡에서 그냥 사시죠. 로켓배송. 이런 데는 협상을 원래 안 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안 한단 말이에요. 뭐 30% 할인해줘라, 50% 할인해줘라,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리바바닷컴은 무조건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리바바닷컴에서 전환율은 구매 전환율이 아닙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쇼피, 라자다는 구매가 이루어야지 전환됐다고 하잖아요.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은 구매가 안 돼요. 알리바바 사이트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어랑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환율은 뭐냐? 바이어들의 인콰이어리, 견적 요청서를 받는 게 전환율입니다. 이 페이지 전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5.93에서 23.71%까지 그리고 노출도는 4만에서 10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알리바바 대시보드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회사를 방문한 바이어들이 3,420명이에요. 그 중에서 구매 의사 문의를 한 건이 205건. 이 노란색이 뷰티 카테고리에서 중국 셀러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노란색이. 그리고 파란색이 저희 회사. 거의 업계 상에 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전체 통계를 보면은 거의 업계 상이랑 비슷하죠. 페이지 트래픽 보면은 여기 업계 상인데 저희는 뭐예요? 거의 바닥이죠. 이 말 뜻은 뭐예요? 광고비를 안 쓴다는 거예요. 자연 유입을 시키면은 보세요. 저희가 업계 상위보다도 위죠. 이 말은 뭐냐면은 광고비를 안 쓰고 유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유입을 시키느냐?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이어가 오셔야 돼요. 물건만 판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핸드폰 케이스를 우리가 생산을 해. 뭐 중국 OEM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케이스를 알리바바에 있는 업체한테 먼저 바이어인 것처럼 해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캠핑 액세서리라는 거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상위에 있는 업체를 분석을 다 합니다. 1등부터 5등까지 광고 빼고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네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보시면은 상세 페이지도 있잖아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라자다, q10 이런 데랑 달라요. 무조건 생산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상세 페이지를 아마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결이 다르니까. 똑같은 캠핑 액세서리를 파는 한국의 어떤 셀러분이에요. 근데 등록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보시면은 다 이렇게 눕기 따가지고 썸네일 제가 봤을 때는 딱 아마존용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등록을 해놓으신 거죠. 밑에 제품도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제품 나와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절대 바이어들한테 문의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 체험을 꼭
필수 처음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쓰는 키워드가 맞는지, 그리고 상위 노출이 어떤 걸로 되고 있는지, 가격적인 요소, 그리고 공장 여부, 진짜 공장인지. 왜냐, 이거는 뭐 생산 라인 보여줘, 막 이렇게 나 방문해도 되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네가 진짜 에이전트인지 진짜 매니팩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부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알리바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게 대시보드거든요. 대시보드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문자 분석, 그리고 뭐예요? 키워드 분석.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딱 이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드시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 오버뷰는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터키, 영국 바이어, 스페인 바이어가 내 홈페이지,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페이지에 들어와서 몇 초,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몇 개 제품을 받고 몇 개의 서플라이들을 컨택을 했는지. 이 캐나다 바이어 보세요. 캐나다 바이어는 저희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51개의 제품을 봤어요. 그리고 1150초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진성인 거죠. 완전히 실제 구매 의사가 있는 바이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인콰이리를 보냈고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비교를 한 거죠. 한 개 서플라이한테만 인콰이리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저희한테 보낸 거죠. 이렇게 진성하고 가성 바이어인지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을 위해서 키워드 분석.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알리바바 내에서 제공하는 분석 툴이거든요. 요즘 바이어들이 어떤 키워드로 많이 제품을 찾는지 분석한 다음에 바로바로 키워드와 타이틀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죠. 가운데 데이터는 뭐냐면은 전달 대비 이 키워드가 얼마큼 상승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바이어가 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고 나서 제품을 보는 그 비율, 이게 낮은 거는 뭐냐면은 가성 바이어가 많은 키워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 보시면은 61.2%, 45%, 58, 58, 34, 51 거의 절반 이상이 실제 클릭을 다 하는 진성 바이어. 마지막 여기는 뭐냐면은 경쟁 강도입니다. 경쟁 강도. 그래서 저와 같은 뷰티 카테고리의 경쟁자들이 저 키워드를 얼마큼 광고 리스팅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키워드 분석하시고 노출 가격, 상세 페이지 최적화, 생산자, 그리고 정기 프로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샘플, 이렇게 하면은 구매 전환율 상승하게 됩니다. 그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은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안 받아요. 이 거래할 때 그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페이팔 또는 그냥 TT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진입장벽을 둔 거죠. 왜냐하면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처럼 아무나 들어와서 판매를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이어가 말했듯이 공장, 매니팩처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유통사를 찾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일반 개인이 와서 판매하면은 이 사람이 사기칠지 어떻게 알아요, 바이어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진입장벽이라는 게 이겁니다. 가입비, 유료형 가입비.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알리바바를 오래 썼잖아요. 네. 이게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이 가입비가. 왜냐? 그만큼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 가입을 올리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RFQ를 통한 타겟팅.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 바이어들만 공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난 역량이 안 돼요. 지금 한국 판매하는 것도 죽겠어요. 영어도 안 되고 무역도 모르고 시간도 없고 국내 판매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해외 판로를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냐? 국내 너무 치열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그냥 서로 있는 파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리바바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분석하고 바이어들이 찾는 아이템을 전 세계로
이제 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닷컴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는 그 영어로 등록을 하면은 아예 유입 주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경쟁업체 분석을 해야 되고요. 바이어 분석, 그다음에 바이어 추출, 타겟팅. 알리바바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RFQ 찾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텀블러를 제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텀블러를 찾는 바이어들한테만 제안서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이 용이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 가장 기본 베이스고 국제 문화를 또 아셔야 되고 이제 또 알리바바 상위 노출 그리고 바이어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품 전문 지식도 있어야 돼요. 최근에 캐나다 바이어가 110% 많아졌고요. 미국 바이어가 130%, 멕시코, 브라질, 파키스탄 바이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각 국가의 경제 성장들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인도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최근 2년 동안 바이어들이 급속도로 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에서 한국 제품, 한국 서플라이어한테 많이 찾는 제품은 아무래도 뷰티 퍼스널 케어 제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헬스 메디컬, 그 다음에 뭐예요? K푸드. 이거 유튜버들이 한국 음식을 요즘에 워낙 떡볶이 막 그래가지고 인기. 그 다음 패션 리뷰. 이 순서대로 알리바바닷컴에서 많이 찾습니다. 한국 브랜드. 분석하고 알리바바닷컴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내 제품을 구매해줄 바이어가 있는지 시장 수요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도와드리려고 오늘 세미나를 연 거예요. 알리바바닷컴에 저희가 이제 공식 파트너 하고요. 여러분들의 무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 알리바바닷컴 혹시라도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B2B 무역을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개별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